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타민조의 발표를 맡은 조장 인씨라고 합니다. 저희 조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여드름은 왜 여름에 더 나는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내용을 먼저 발표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 방법들을 새로 적용을 하면서 나아지는 경과를 보여드리는 프로젝트 형식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걸로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제가 주별로 혹은 월별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씨의 여드름 사례인데요. 제가 실제로 느꼈던 여드름 경험들과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름에 지금 여드름이 더 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드름은 왜 여름에 더 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전달을 드릴 건데요. 이 계획 안에는 제가 여드름 크루를 모집하는 계획도 들어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우선 인씨, 저의 여드름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한 화농성 여드름 피부가 되기까지의 히스토리는 위에 영상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정리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드름 피부입니다. 만성 여드름 피부인데요. 20살 이전까지는 좁쌀 여드름과 작은 염증성 여드름이 얼굴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과음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여드름이 점점 더 많이 분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 가서 한번 압출을 받아보자, 관리를 받아보자 하고 피부과에 갔다가 압출을 잘못 받아서 정말 하루 이틀 만에 화농성 여드름으로 다 번지게 됩니다.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화농성 균이 얼굴에 계속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만 화농성 여드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화농성 여드름과 모낭염이 함께 생기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정말 번지듯이 심한 화농성 여드름을 앓게 되는데요. 처음 이제 피부과에서 압출을 잘못 받아서 화농성 여드름이 난 경우에는 다른 피부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잠재웠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저에게 잘 맞는 인생템을 발견을 해서 그거 하나만 단독을 사용해서 제가 여드름을 다 없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작년인데요. 이때는 제가 하고 있는 효과 좋은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농성 여드름이 매년 언제나 그랬듯 다시 터져서 로아큐탄이라는 여드름 약을 먹어서 잠재웠습니다. 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에 하나씩을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의 신체적인 체질의 좀 특성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 인씨의 피부 타입은 수분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나 겉도는 기름기가 많은 수부지 피부입니다. 그리고 손발은 굉장히 차고 이제 배 쪽, 속이 많이 찬 혈액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고요. 그리고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급하게 먹는 특징이 있고 밀가루랑 특히 초콜릿 같은 군것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생 때부터 좋아해서 거의 맨날 먹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체질적인 것 플러스 후천적인 요인까지 합쳐지면서 위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장운동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간다든지 2주에 한 번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제 설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아큐탄을 끊은 지 193일째가 되었고요. 로아큐탄을 끊고 3개월째가 되던 해에 판토텐산이라는 영양제가 여드름에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판토텐산 영양제를 먹은 지 106일째가 되었습니다. 판토텐산 영양제는 하루에 4알을 복용을 하는데요. 아침 식사 후에 2알, 점심 식사 후에 2알 이런 식으로 복용을 했습니다. 로아큐탄을 끊고 193일 동안 여드름이 이전처럼 크게 화농성 여드름이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판토텐산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함께 했던 것들이 유산균 영양제를 복용하는 거, 약산성 세안제, 수면을 잘 취한다는 거, 제 피부에 맞는 좀 촉촉하고 순한 스킨케어를 꾸준하게 해줬다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아큐탄을 끊고 6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폐인 흉터를 치료하고 현재 38일째가 지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폐인 흉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무런 탈 없이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간 동안 음식은 자유롭게 다 먹었습니다. 피자, 햄버거 할 거 없이 모두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잘 유지하다가 올해 5월 중순부터 갑자기 화농성 여드름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몇 개가 났지만 좁쌀이나 작은 여드름, 게다가 제가 앓고 있는 모낭염까지 동반을 하면서 피부에 가려움과 작은 여드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피부열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를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매년 여름에 화농성 여드름이 터졌듯이 5월 중순에 날이 더워지면서 다시 화농성 여드름이 나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드름은 기름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게 되면 피부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지선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겠죠. 때문에 얼굴도 유분기 때문에 번들거리고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로아큐탄을 끊고 6개월 동안 판토텐산 영양제, 기타 등등 저에게 효과 있던 모든 방법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여드름이 다시 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그래서 마지막 목차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 여름의 경우 제가 로아큐탄이라는 여드름 약을 복용하면서 화농성 여드름이라는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근데 제가 끊은 이유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부작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임신 계획이라든지 이것저것 상황이 겹치면서 로아큐탄 약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의 목표는 약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피부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주면서 올해 여름을 무사히 가는 게 저의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면역력인데요.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 여드름이 더 유발이 되고 염증성 여드름이 더 악화가 된다는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제가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었던 면역력 강화에 대한 거를 좀 중점으로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면역력은 정말 말 그대로 신체의 면역의 기능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혈액순환 등등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가 하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자유롭게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하고 있던 식습관을 좀 중점으로 전반적인 생활 패턴에 신경을 쓰면서 여드름 케어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위장에 안 좋은 군것질이나 밀가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고요. 호르몬에도 자극을 주는 유제품이나 카페인도 최대한 줄이면서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면이 잘 이루어져야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체질 검사를 해서 내 몸속에 어떤 영양 성분이 부족한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좀 보충을 하면서 피부 환경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여드름이 심해지는 만큼 피부열을 진정시키는 방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볼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거에 신경을 다 쓰는 이유는 제가 27년간 여드름 피부로 살아오면서 화장품이면 화장품, 음식이면 음식, 잠이면 잠 이렇게 하나만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 신체가 정말 건강해졌을 때 피부 환경에도 정말 크게 효과를 준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타민C 조의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여름이 되니까 정말 화농성이 더 많이 나요. 여름이 되니까 여드름이 너무 심해져요. 좁쌀 여드름이 심해져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매년 겪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올해 여름을 좀 무사히 지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효과 좋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미루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으쌰으쌰해서 실천해주실 비타민C 여드름 크루 모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크루라 그래서 막 엄청 거창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내면서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올해 여름을 나가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동호회 형식으로 6월부터 8월까지 함께 좀 활동을 해주실 분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적어둘 건데요. 일단 인원은 저 포함해서 총 5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월 제가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여드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실천한 것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매월 1회씩 모임을 가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뭐 수면이라든지 클렌징이라든지 음주를 안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체크를 해주면서 정말 힘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은 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저처럼 똑같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정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항상 버팀의 연속이거든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랑 함께라면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